예, presume이요. 그 다음 단어 presume인데, assume, 여기 적혀있죠. take예요. 어떤 걸 잡는 겁니다. presume, 미리 잡는 거예요. 이 단어는 솔직히 presume, 가정하다, 추정하다는 의미로 많이 나오는데, 요 두 표현은 원래 엄밀히 따지면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쓰입니다. 이 presumably하고 allegedly는요, celebrity가 누구죠? 우리가 그 검색 엔진 같은데 celebrities 찾으면 누구 나옵니까? 유명인사들, 연예인들 쫙 나오죠. 유명인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 publicity. 그죠? 공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널리 알려진 애들. 왜?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모모라고 카더라 풍의 기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슨 연예신문 같은 거 이렇게 나죠. 대문짝만하게 스포츠 신문 같은데, 그렇죠? 뭐 요즘에 뜨고 있는 연예인 누구 있나요? 유이가 떠요? 유이 좋아요? 누가 뜨고 있는 연예인 누가 있어요? 여자 연예인. 뭐 어쨌든 뭐 유이가 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즘 유이가 뜨고 있는데 유이가 신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지난밤 한강 둔치에서 유이, 그렇죠? 신세대 스타 유이가 재벌 2세 유부남과 차 안에서 미래를 즐기던 장면을 지나가던 공익근무요원이 목격했다고 하더라. 막 이런 기사가 나와요. 막 난리가 나죠. 막, 그죠? 소송 걸겠다. 그죠? 그런 일 없다. 막 그러면서 그죠? 그런 말 한마디가 기사가 인격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아냐? 영화 쓰면 무지 많습니다. presumably. 추정하건대. 그죠? 이거는 allegedly. 소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 뭐뭐 했다.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소문에 따르면 유이가 사생활이 잘 안 좋다며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든지. 요즘 소문에 그쵸? 재벌 2세하고 연문설이 돌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것들이 presumably, allegedly의 보통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게 써야 되죠?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언론을 클리닝, 그쵸? 깨끗하게 하는 데서 그런 거에서 굉장히 나쁘게 했는데 추측성 기사가 없으면 더 이상 기사는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 추측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그 본부장하고 그쵸? 국무총리하고 만났어. 그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둘이 같이 먹을 것 같더니 웃으면서 악수하고서 삼성에서 트렁크에서 막 사과 박스를 옮겨줘. 총리 차로. 그럼 기사가 막 쓰죠. 뇌물이 주고받고 무슨 그쵸? 음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삼성과 정부 간에 그렇게 썼어요. 데스크에서. 그렇게 해요. 네가 봤어? 거기 사과 들어있으면 어떡하려고 네가 추측해줬어. 못 써. 이래버리면. 쓸 수 있는 기사 있나요? 그럼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황만 있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좀 인신공격적인 저러한 것들은 안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거나 추측성이 그렇죠. 합리적인 추론의 근거가 있으면은 그런 기사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추측 기사들도 대부분 어때요? 처음에 막 난리가 나죠. 그 소속사 극구부인 막 근데 결국은 인정했죠. 누구하고 누구요? 누구하고 누구 인정했어요?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유해진하고 누구예요? 김혜수하고 그렇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항상 추측성 기사들이 가면 어때요? 나중에 보면 전혀 근거 없지가 않죠. 그런 소문이 돌던 것들이 대부분 80, 90%는 근거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presume 이게 그렇죠? 자기가 확신이 안 하는 건데 미리 넘겨짚어서 추측하는 게 presume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presumption이라는 단어가 가정 추측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무리하고 뻔뻔한 건가 하면은 근거가 없는데 미리 넘겨짚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죠. 얘기도 하는데 미리 지가 넘겨짚고 막 아는 척하고 나서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이게 presumption에서 밑에 있는 presumptuous 주제 넘은 건방진 너무 나서는 이런 의미까지 나오는 겁니다. obtrusive도 역시 주제 넘게 나서는 거예요. 됐죠? subsume 밑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기 아래쪽으로 가는 거니까 포함시키다. 어떤 자기 이하 범주에 포함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이 assume도요. resume, consume 이런 거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pretentious라는 단어요. pretentious라는 단어는 원래 tent라는 단어가 to stretch. stretch가 뭐죠? 쫙쫙 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orning stretch가 뭐예요? 아침에 팔도 찢고 다리도 찢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침 치료 같은 거 stretch oneself 할 때 몸을 기지개를 펴고 이런 것들을 stretch라고 얘기하는데 pretentious는요.
미리, 그렇죠? 미리 이렇게 다 짜놓은 겁니다. 그렇죠? pretentious.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요 단어에서 온 거야. pretend요. 이게 뭐죠? pretend? 그렇죠? pretend는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하고 인상을 이미 찡그러놔. 그렇죠? 안 기쁜데 기쁜 척하고 인상을 활짝 펴놓죠. 이런 식으로 뭐뭐인 체하다예요. 그러면 pretentious도 뭡니까? 그렇죠? 뭐뭐인 체하는. 그렇죠? 뭐뭐인 체하는에서 pretentious가 뭡니까? 그렇죠? 자만하고 건방지고 거짓으로 뭐뭐인 척하는 게 pretentious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텐트가 이게 강하게 잡아당기라는 의미, 잡아당기면 어때요? 팽팽하게 긴장이 되죠? 텐션이라는 단어 있죠? 텐션. 이거 긴장이죠. 그렇죠? 우리가 야영 가서 이거를 팽팽하게 안 치면 나중에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뭐죠? 팽팽하게 쳐야 되는 거 뭐예요? 텐트요. 텐트. 천막. 이것도 팽팽하게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단어는요. 씌우는 투게를 서로 잡아당겨.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서로 잡아당기는 컨텐트. 컨텐트 뭐 하는 거죠?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논쟁하다. 그렇죠? 말다툼하다, 논쟁하다, 대립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contentious가 되면 이건 pretentious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contentious 뭐죠? 논쟁적인, 말싸움하는. 그런데 잘 보세요. 요 두 단어를 제가 또 왜 강조하냐면은 보세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contain 이게 뭐죠? 이 tain이 to hold 담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하다 안에 담아놓다는 뜻이에요. 안에 담아놓다. 포함하다 담다는 뜻입니다. 이 container 그릇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나온 게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content 이게 뭐예요? 내용, 목차, 알맹이라는 뜻이에요. 내용, 목차, 알맹이. 왜 썼는지 알겠죠? 이 컨텐트하고 이 컨텐트에서 나온 컨텐트하고 이 컨텐셔스 할 때 컨텐트하고는 전혀 어원이 다른 겁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컨텐셔스 보면서 컨텐트랑 관련 있나? 관련 없습니다. 됐죠? 이거는 컨텐트에서 나온 거고 이건 컨텐트인에서 나온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컨텐션, 말다툼 논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intention,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 의도, intend에서 나온 거죠. 어느 쪽으로 계속 그쵸 끌려가는 마음, intend. attention, 사람을 A, D에서 온 거죠. 어느 쪽으로 다 그쵸 끌어당기는 겁니다. attention, 주의, 주목. 그 다음에 text, to weave. weave가요. weave가 뭐야? 이거 아파트 이름이 아니고 그쵸 뭐야? weave는 뜨개질하다, 짰다 이런 뜻이에요. 실 같은 거를 씨실 날실에서 짜는 게 weave예요. weave, interweave 이렇게도 쓰고요. 서로 교합하고 짜는 건데 이거에서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을 짜서 만드는 건 뭐라고 하죠? 텍스타일. 직물이라고 얘기하죠. 직물. 그렇죠? 그러면 프리텍스트는 나중에 이 텍스타일에서 텍스트만 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천을 헝겊을 짜듯이 조끼를 짜듯이 장갑을 짜듯이 글도 어때요? 다 이렇게 짜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리 짜놓은 글이라는 의미에서 이거 무슨 의미죠?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텍스트. 텍스트북, 교재라고 얘기하죠. 본문이 들어있는 교재. 그러면 미리 짜놨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얘기할지 미리 그 말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럼 뭐죠? 변명, 핑계, 구실. 이게 프리텍스트죠. 그리고 이런 모든 텍스트를 읽어보니까는 앞뒤 문맥상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 모든 문맥을 다 포함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컨텍스트. 이걸 문맥 또는 맥락 또는 전후 상황. 이 컨텍스트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prevail 마찬가지입니다. veil 옆에 있죠? veil 이 veil의 어원이요. strength 강력하고 worth 가치 있고 용기 힘 있는 겁니다. 그럼 prevail 아까 뭐랑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지배하는 거 이게 predominant라고 그랬었죠. prevail은요. 내 앞에 있는 것들의 모든 걸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prevail 그래서 압도하다, 우세하다, 널리 퍼지다, 승리하다 이게 다 prevail이에요. prevailing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그게 압도적이고 유력하고 힘있고 그렇죠? 두드러지고 영향력 있고 이게 다 prevailing의 뜻입니다. 그래서 valiant 밑에 보면 valor란 단어가 힘이 센 거기 때문에 용맹한 그래서 valiant 용맹하고 용감한 동요들 있죠? 맨 마지막에 gallant라는 단어는 약간 기사도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gallant 그 다음에 valid 이건 뭡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그럼 무효한 거 힘이 없고 효과가 없는 건 뭐라고 그러죠? invalid 그럼 무효의 그렇죠? 효력이 없는 이런 뜻이 되죠.
preview. pre가 뭐야? 미리 보는 것. 미리 보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죠? 뭐요? yes. 또는 극장 개봉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거 시사회. 이것도 preview라고 얘기해요. preview. 그 다음에 review. 여러분이 더욱더 좋아하는 거죠? 뭐예요? 복습. 다시 보는 거죠. review.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쵸? preview하고 review를 안 하진 않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그냥 여러분한테 말로 설명해 드려도 되겠죠? 왜? prefix, 접두인데 on, un 들어가는 것은 not이죠. 부정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단어들만 알면 될 겁니다. 첫 번째, bias 네모칩니다. bias. 이게 뭐야? bias. 이게 편견이에요. unbiased는 편견이 없는 거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공정한 거죠. 편견이 없고 공정한. 그 다음에 unaverage의 average 밑줄. average 밑줄. average가 무슨 뜻이에요? 요약하고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 average라는 단어는 주로 어떨 때 쓰는 단어인가 하면요. 그 오리지널, 원본으로 된 책을 완역하면은 읽기 힘들죠. 그래서 뭡니까? 조금 이렇게 축소판, 축세판, 줄여서 요약판으로 내는 걸 averaged ver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unabridged는요. 전혀 요약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전체 그대로의, 이게 unabridged. 책 같은 거엔 unabridged 써있는 뭡니까? 그렇죠? 원전 그대로 써주는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unabridged. 그 다음에 unquenchable. 이 quench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써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편의점 같은 데 가서 한번 사진은 말고 한번 꺼내보세요. 그럼 써있을 거예요. 어디에? 전에 보니까 게토레이에 써있던데 이렇게 thirst quencher. 무슨 뜻이에요? 갈증 해소제. 이런 말이죠. 이게 갈증이나 욕구를 해소시키고 만족시키다는 뜻입니다. thirst quench. 그러면 막 욕구 같은 걸 가라앉히고 만족시키는 게 quench예요. 나중에 quell, slake 이런 단어도 있는데 thirst quencher, 갈증 해소제입니다. 그러면 unquenched는 뭐예요? unquenchable는 해소할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고요. 그렇죠? 누그러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갈증이 완화, 해소가 안 되는 게 unquenchable이겠죠. 그렇죠? unbind, bind 네모치면 되죠? bind가 무슨 뜻인데요? 묶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키 부츠를 그죠? 그 플레이트에 묶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바인딩에 집어넣어야 되죠? 바인딩. 그렇죠? 제가 바인딩이 부러졌었어요. 바인딩. 왜 웃는데요? 그래요. 제가 그 친구 중에 스키를 아주 잘 탄 친구가 있어서 오늘 요즘에 눈이 많이 오니까 막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친구 중에 스키 잘 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막 페트롤도 하고 굉장히 잘 탄 친구예요. 근데 겨울에 대학 다닐 때 겨울에 스키를 가르쳐 주겠대. 그런데 저보고 그러는 거야. 스키를 타려면은 자기 스키는 있어야 된대요. 렌탈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사라고 해서 진짜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탁탁 긁어가지고 여름에 사실 써야 된다고 해서 여름에 스키 세트를 구입했죠. 그래서 겨울만 되면 걔한테 배워야지. 기초부터 배워야지. 10월에 영장 나왔어요. 군대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2년 반 있다가 제대했죠. 그래서 그 친구 찾아가서 너 때문에 스키가 2년 반 동안 새로 사서 뜯어보지도 못하고 써왔다고 네가 책임지라고 했더니 그럼 제대했으니까 이제 가르쳐주겠대요. 그래서 스키를 가지고 갔어요. 3년 되니까요. 이렇게 야, 요즘에 이런 거 아무도 안 타거든. 요즘에 카빙으로 다 바뀌어서 이거 부시라서 안 타. 그래서 하다가 부러뜨려 먹었죠. 스키를. 그렇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도 속았어요. 왜 속았냐면 그 친구 보통 그렇잖아요. 그게 딱 포멀한 관계가 아니면은 형제끼리 못 가르치고 친구끼리 못 가르친다는 것처럼 어때요? 지가 잘 타니까 처음에 그 기초 코스에서 A자 좀 가르쳐 주더니 어우 잘하네. 올라가자. 두 번 가르쳐주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곤돌라까지 탄 거 여러분 중급도 없이 초급에서 곤돌라 탔어요. 매니까지요. 그리고 어땠을 것 같아요? 거의 안 넘어지고 내려왔어요. 엄청난 운동신경 아닙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요. 스키 정말 쉽네. 왜? 그 해가 거의 올해처럼 눈이 많이 왔던 해였어요. 그 친구랑 같이 갔던 애가.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정말 엣지도 잘 먹고요. 뭐 넘어져도 아프지도 않고요. 막 거의 자연설이죠. 그래서 그쵸 처음부터 야 중급 필요 없다. 재밌다고 높은 데가 재밌다고 해서 계속 탔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죠. 다음에 다른 친구랑 갔어요. 그래서 탈자장에서 난 잘 타. 나 곤돌 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잘해. 그래서 첫 번에 곤돌 타고 제대로 올라갔죠. 그 전에랑 상황이 틀리죠. 딱 올라갔는데 눈이 없어요. 다 얼음이야. 그래서 저는 내려올 생각이 아니고요. 거기 섰다가 야 이거 아니겠다. 상황하고 틀리다. 그래서
올라오려고 발짓하다 미끄러져서요.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굴러떨어진 거 아닙니까? 밑에까지요. 그러면서 스키가 바인딩 부러지고, 그쵸? 폴 휘고, 버렸어요. 한 번 쓰고 버려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한 번 쓰고, 그쵸? 이 바인딩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쵸? 언바인드. 우리가 뭐야? 한 장 한 장 읽는 거 이렇게 페이지 묶어주는 거 뭐예요? 바인더북이라고 얘기하죠? 바인드. 언바인드는 묶은 거를 풀어주는 거겠죠? 바인드, 바운드, 바운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uncover. 여러분, 제가 이 cover는 되게 강조를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나중에 다이어도 많이 봐야 되는데 cover는 잘 보세요. 명사로는 덮개, 뚜껑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덮개나 뚜껑.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어 사전 보면은 뜻은 정말 많지 않아요? 쉬운 단어일수록. 근데 그거 다 외우진 않죠. 왜? 잘 나오는 것들만 골라 외우죠. 그리고 기본적인 거 외우면 나머지 다 되죠. 근데 이 cover는 동사로 쓰일 때 뜻이 정말 많습니다. 덮다. 적으세요. 숨기다. 감추다. 보호하다. 기사를 쓰다. 충당하다. 보장하다. 방송하다. 8번. 싸우다 맞서다. 다루다. 취급하다. 거리를 가다.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사전 보면. 됐어요? 이 커버는요, 정말 이 뜻 하나하나가 다 잘 나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 뭐 보호하다, 기사를 쓰다, 방송하다, 보장하다, 이런 보장하다 같은 건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거리를 가다, 이런 것들도 까다롭게 잘 나오고요. 그렇죠? 연수. 외웠어요? 지우고 외워볼래요? 왜요? 그럼 이게 아니지, 바뀌어요? 왜 못 외워요? 외우게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한 번에 외웁니다. 단 1초 만에 외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10개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이 단어가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로 해석합니다. 한 단어로 해석하면 돼요. 연수, 뭘로 해석하면 될까? 앞으로 이게 동사를 쓰면 이렇게 해석하세요. 커버하다. 됐어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는 이걸 선호하는 분도 있어요. 커버하다.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커버가 동사로 쓰이면 커버하다나 커버하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 정말로 놀랍지만요. 재밌게도 이 커버나 커버라는 외래어는요. 이 뜻을 다 씁니다. 한국말에서요. 보세요. 왜 이런 걸로 커버해놨어? 그쵸? 치워. 덮는 거죠. 야, 너는 그런 식으로 네 결점을 커버하려고 했더니 감추는 거죠. 그쵸? 지금부터 제가 적진으로 뛰어갈 테니까 뒤에서 커버해 주십시오. 뭐야? 뒤에서 보호해 주는 거죠. 박 기자, 요번 사건 네가 커버해. 기사 써야 되죠? 이 정도 액수면 충분히 비용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비용 충분히 충당하는 거죠. 그쵸? 띠링띠링, 무슨 성경한테 띠링띠링, 한 달에 25,000원. 모든 질병이 다 커버됩니다. 다보장보험이죠, 다보장. 그 다음에요. FM 방송은 부산까지 커버합니다. 뭐예요? 부산까지 방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봉님, 상대방 부두봉은 내가 커버할게요.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쵸? 이런 물건 여기서 다룹니까? 예. 우리 상점에서 모든 물건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 커버합니다. 우리 차는 만땅 넣으면은 500km까지 커버해요. 500km 간다는 뜻이죠. 이해가 무슨 말이죠? 그러면 커버하다 가지고 어떤 의미로 구체적으로 문맥에서 쓰였는지, 그렇죠? 그거에 맞게 뭡니까? 적절한 단어로 구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uncover. 커버로 뚜껑이 덮여있는데 그 뚜껑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덮개를 치우다. undo. 하는 거예요. 하는 거에 반대는 뭐죠? 무효화시키다, 원상태로 돌리다. undo. 그 다음에 undress. dress가 옷을 입다죠. 그러면 undress는 옷을 벗기다네요. 그렇죠? 옷을 벗기다. fold요. fold가 접는 거 알고 있죠? 접다. unfold. 접은 거를 다시 펼치다. fold. 우리가 그래서 폴더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폴더. 그렇죠? 여러분 폴더에 대해서 매력이 없죠. 저는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 때 처음으로 가졌던 핸드폰이 태고천이었었는데 태고천은 그 뚜껑이 없었어요. 그래서
뒷주머니 넣고 앉으면 막 지가 알아서 막 단축키 다 눌러서 막 이상한 데 걸려있고 통화되고 있고 막 이럽니다. 그렇죠? 그때 신형폰이 뭐예요? 플립형. 이렇게 덮개가 있는 거. 플립형. 와, 신형. 플립형 나왔을 때 스타텍 나오면서 뭐예요? 폴더형. 와, 너무 좋다.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폴더도 구식이고 막 스윙? 뭐 슬라이드? 요즘엔 다 터치폰으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게 폴드입니다. 예를 들어도 무슨 그런 예를 들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살던 시대가 그 시대니까 여러분 상상돼요? 핸드폰이 없던 세상이 이해가 갑니까? 삐삐가 없던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을지 상상이 가요? 저도 상상이 안 가요. 저 대학 다닐 때 삐삐 없었어요. 대학 처음 입학했는데 삐삐라는 게 없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삐삐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핸드폰은 대학원 때가 처음으로 핸드폰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핸드폰 전에 시티폰이 있던 거 아니에요? 시티폰? 들어본 적 있어요? 핸드폰 나오니 시티폰이 뭔가 보죠? 친구가 시티폰을 샀어요. 거금을 들어서. 시티폰이 그거였어요. 뭔가 핸드폰하고 유사한데 공중전화 박스 반경 5m 안에서만 통화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라 공중전화 박스에서 반경 5m 안에서는 핸드폰처럼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떨어지면 통화 안 돼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은 집에서. 그러면 막 순일이 진짜 순일이에요. 그 친구가 이름이 순일이에요. 순일이랑 얘기하다가 야야야 전화 끊어질 것 같아. 왜? 버스 움직인다. 그죠? 그러니까 버스가 전화가 했으면 전화 걸고 야 전화 끊어진다. 나중에 다시 버스는 다시 전화할게.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모임을 했는지 기억납니까? 모임? 지금이야 모임. 저 1학년 때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랑 종로에서 만나려고 갔다가 경찰대 간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갔다가 못 만나고요. 2시간 기다려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에 통화했죠. 야, 너는 야구기라도 안 나서 내가 얼마 기다리는지 알아? 시치고 전화했어요. 그 얘가 오히려 막 적반하장도 입어서 한 3시간 기다리면서 시치고 하는 거예요. 종로 그 뒷골목에서요. 블럭 하나 차이로 다른 데서 서로 기다린 거예요. 커피숍 다른 데서. 그러다 둘 다 집에 간 겁니다. 시시거리고. 상상이 안 되죠? 요즘은 실시간으로 어디쯤 왔어? 두저번 전화 왔어? 지금 계단 올라가 다 확인하죠? 그때는 약속 잘못하면은 못 만납니다. 그렇죠? 집에 전화 오면 뭐 낮에 누가 집에 있어요?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더 찢어지고 그랬습니다. 대학 모임도요. 어떻게 모여요? 요즘엔 문자 메시지로 얼른 오세요. 다 하는데 옛날에는 학교 앞에 가면 커피숍 큰데 서점 큰데요. 큰 게시판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앞정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모임 같은 거 있으면은 맨날 막내는 뛰어가서 그렇죠? 얼른 간다라고 선배 이름 거기다 써놔요. 어디 무슨 호프집에서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데는 거의 죽음이 있죠. 막 몇백 장씩 붙어 있어요. 그러면 후발대로 온 애들은 그걸 다 뒤져봅니다. 그렇죠? 자기 모임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후발대는 거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임마다 또 장소 옮겨야 되잖아요. 한 군데 없어. 옮기면 또 막내는 못 가요. 얼른 옮기는지 확인하고 또 뛰어가서 또 교환해야죠. 2차 장소 어디로 옮겼습니다. 어디로 오세요. 근데 주말에는 붐벼요. 이게 붐비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비양심적인 학우들이 그런 애들 있죠. 자기네 것도 붙였는데 없잖아요. 빈자리가. 그거 어때요? 쓱 보다가 아무거나 쓱 떼요. 그거 버리고 자기네 거 붙여옵니다. 그럼 꾸겨서 버려짐을 당한 그 모임은 더 이상 안 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 뭐야 이거 왜 안 붙어있어? 그리고 다 집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폴드요. 그 다음에 unload. 로드가 실는 거예요. unload는 내리는 거죠. 짐을 내리다. 짐을 풀다. 락이 자물쇠를 잡는 거죠. 그럼 unlock은 그렇죠? 자물쇠를 여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unwrap. 랩에 네모치면 되죠. 랩이 뭐죠? 포장하는 거죠. 그러면 unwrap은 포장을 푸는 거네요. 그렇죠? 랩. 저는 한번 영장을 시켜봤어요.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아저씨 이 인형 그렇죠? 선물용으로 포장해 주세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생활용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생활용어가 아니고 어떻게 나오죠? 수거식으로 나오죠. 선물용으로 포장해주세요. 갓까지 나오더라고요. 선물용으로 포장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Please gift wrap it. 그렇죠? 뭐 as a gift 이게 아니고요. Present as a present because I have to give this 뭐 as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gift wrap. 앞에 gift 붙여버리면 됩니다. gift wrap it. 뭡니까? 선물용으로 싸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wrap 푸는 거. employee가 고용하는 거. unemployed 뭡니까? 고용되지 않은 거니까 실직의, 실업의. unexpected 예상치 않은. expected까지 한번 내모쳐보세요. expected는 예상 가능한, 예측되어진의 뜻인데 이건 두 번째 뜻이 훨씬 더 잘 나와요. 어느 아줌마가 지나갈 때, 어느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물어보죠. 언제야? 예정이? 언제야? 그쵸? 예정일이?
그쵸?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예정일을, 그쵸? 기대되고 있는 예정된 여자. 어떤 여자죠? expected woman. 뭐야? 연수. 누구요? 임산부. 임산부예요? 임산부가 맞아요? 임산 뭐예요? 임신부예요? 임신부는 신부님 성이 임시고 임신녀? 임신녀. 뭐가 맞아요? 임부죠, 임부. 왜? 임산모는 임부하고 산모가 합친 거죠. 임부는 임신한 여자고 산모는 애를 낳은 여자죠. 그렇죠? 임부라고 하는 게 맞죠. 임신한 여자. 임신녀가 맞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이상하게 하지만 그렇죠? expected woman. expectant나 expected요. 예상되어진 것보다는 임신하다는 의미로 잘 쓰이는 단어입니다. unprecedented. 이거 했었죠. 그렇죠? 전례 없는, 유례 없는. unrest.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요. 왜? 굉장히 unrest. 그렇죠? 불안한 겁니다. 쉴 수가 없는 거니까. 불안, 동요. unpack. 이때 pack은요. 아까 랩하면 틀립니다. 이건 포장하는 거, pack은요. 짐을 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짐을 풀다죠. 됐어요? 아까 unload, load는 짐을 실는 거. 그리고 unload는 짐을 내리는 거. unpack은 짐을 꾸리고, 꾸린 걸 다시 푸는 거. 이게 unpack입니다. 그 다음에 underscore.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underscore의 score 네모칩니다. 스코어는요, 기본적인 의미는 20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스코어, 20, 20개. 또 두 번째, 점이라는 의미도 있고 점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언더스코어는요, 중요한 글자 밑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강조점을. 그래서 강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점을 찍는 것보다 뭐를 많이 하죠? 중요한 거에 밑줄 쫙. 그걸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의 동의어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underline이 되겠죠. underline. underprivilege의 privilege 네모. privilege가 특권이란 뜻이에요. 특권. 됐어요? 그러면 privileged people, 특권 계층이죠. 그러면 underprivileged 계층은 뭡니까? 특권 이하 계층이니까 우리가 보통 가난한 사람들, 사회 소외 계층들을 얘기할 때 underprivileged라고 얘기를 하죠. 그나마 여러분이 지금 수능시험도 그렇고 표준시험도 그렇고 굉장히 영어 테스트가 완전히 그죠? 현대화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이 합리화된 거예요. 옛날에 이 프리빌리지 스펠링 문제 내면은요, 학력고사 같은데 미칩니다. 이거를 I로 바꿨다, E로 바꿨다. 아직도 기억나기 위해서는 프리빌리지는 II이다, II이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왜? 이거 교묘하게 가운데 모음 바꿔놓으면요, PRE 맞는 것 같아. 그렇죠? L 2개 써버려. 또 헷갈려, 막.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는 스펠링을 잘 안 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는 프리빌리지는 앞에 있는 게 private,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legal, 어떤 개인에게 legal, 법적으로 정해놓은 권리. 이게 프리빌리지의 뜻이에요, 원래는. 어원은요. 그렇죠? 그럼 좀 더 쉬울 수 있죠. 그 다음에 undersell. 어떻게 파는 거죠? undersell.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싸게 파는 겁니다. underselling. 그렇죠? 우리보다 싸게 파는 거. undersell. 기억하시고요. upgrade. grade 네모칩니다. grade 1번. 무슨 뜻일까요? 해령. 무슨 뜻이에요? grade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단계, 등급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같은 반환에서도 모든 애들이 단계가, 등급이 똑같진 않죠. 그럼 반환에서도 단계가 나눠져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성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성적이 차이가 있죠. 근데 같은 반이 아니라, 클래스 안이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도 등급이 나눠져 있죠. 뭐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됐어요? 단계, 등급, 성적, 학년, 그레이드 다 잘 쓰입니다. 이 그레이드를 끝나면서 나는 이 모든 단계를 끝마쳤어요 하는 그런 행사를 뭐라고 그랬죠? 그레이드를 끝마쳤다. graduation. 졸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업그레이드는 단계를 향상시키는 거네. 투연. 그러면 단계를 저하시키고 질을 하락시키는 거는 업 대신에 어떤 단어 쓰면 될까요? 나쁜 의미가 있는 게 좋겠죠? 다운그레이드도 좋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예요? 다운그레이드 맞아요. 또 하나. degrade란 말 많이 쓰죠. degrade. 그쵸? 저하되다. upheaval의 heave의 동그라미 치면 이게 push, 미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바로 누가? underprivileged people. 그쵸? 밑에, 아래에 있는 그쵸? 피지배 계층, 소외 계층이 upheaval, 위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쵸? 폭동, 반란, 소요, 동요, upheaval. 강한 동요를 upheaval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uproot의 root는 뿌리죠. 뿌리가 땅 속에 있어요? 땅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뿌리를 uproot, 땅 위로 뽑아내. 우리말로 딴 거죠. 뿌리 뽑다. 그거를 한자로는 근절하다.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뿌리 뽑다, 근절하다.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는 겁니다. uproot.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with까지만 하고 끝내드릴게요. with가 조심해야 될 게, with가 전체로 쓰면 함께라는 뜻이지만요. 접두어로 쓸 때는 여기 나온 대로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against의 뜻이에요. 반대의 뜻입니다. 또는 backward라는 단어도 하나 써주세요. backward, 뒤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단어가 withdraw거든요. draw에 네모쳐보세요. draw 세 가지 뜻으로 잘 씁니다. 첫 번째 draw. 아까는 뭡니까? 히브가 풀이면은요. 이거는 푸시면은 draw는 풀이에요. 풀. P-U-L-R. 당기다. 당기다. 두 번째가 또 뭐 있죠? draw 그리다. 그림을 그리다. draw. 두 번째가 그리다. 세 번째가 무슨 있죠? 명사로 draw, 무승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장 잘 물어봅니다. 당기다, 그리다, 무승부. 그러면 withdraw일 때 draw는 뭐죠? 당기다의 뜻을 쓴 거예요. 그럼 withdraw는 어디로 당겨요? 뒤로 당기는 겁니다. 뒤로. 그렇죠? 그래서 뒤로 당기는 거니까 얘기했다가 취소하고 철회하고 인출, 돈을 인출하고 다시 뒤로 빼내고 그렇죠? 회수하고 이게 다 withdraw예요. 지금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강 철회 기간 있나요? 수강 철회 기간 있어요? 네. 제가 다닐 때는요, 저희 학교는 어땠었냐면, 수강 철회 기간은 변경 기간하고 틀리죠. 중간쯤에 있죠. 그렇죠. 아주 철회해버리는 겁니다. 철회하면 보통 성적표에 안 나와야 되잖아요, 과목이. 근데 보통 어떨 때 철회하죠? 그냥 놔두면. 그렇죠. 빵꾸 날 것 같으면 겁나니까 빼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제가 알기로는 철회하면 그냥 성적표에 안 나와요. 근데 저희 학교는 어땠었냐면, 그 과목이 나오고요, 뒤에 W로 찍혀 나와요. A 학점, B 학점 하면서 뒤에 W라고 찍혀 나옵니다. 수강 철회. withdraw의 약자예요. 친구놈이 하도 놀아가지고 빵꾸가 많이 나게 생겼으니까 겁나니까 학사고 용어 맞을까봐 철회를 다 해버렸어요. 한 3과목인가를. 나머지 잘 나오는 거 말고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성적표를 봤어요. 아버지가 물어보더래요. 야, 너는 A도 있고 B도 있고 근데 이게 도대체 W는 뭔데 이렇게 많냐? 순간 당황한 친구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요즘에 새로 나온 거 몰라? 원더풀. 그렇죠? A보다도 원더풀의 약자. 그래서 위기를 몸에 한 적이 있습니다. withdraw, 철회하고 취소하는 겁니다. 참. 굉장히 전설이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시골에서 그런 친구도 있어서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은 진짜 그 친구 한 4, 5개월 동안 집에 못 내려갔어요. 왜? 등록금을 여자친구가 산업디자인과 다녔었거든요. 제가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 친구를. 왜? 응용미술 산업디자인 이쪽이요. 그거 영수증하고 등록금 고지서 위조하는데 거의 전문가더군요. 저 3만원짜리 30만원으로 바꿔놓고 완벽해요. 티도 안 나요. 그죠? 그 친구는요, 여자친구 시켜가지고 자기 등록금 고지서를요, 1년에 4번 발부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등록금을 4분기, 그래서 4번을 받아치겼습니다. 집에서 모르시는 부모님한테 4번을.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등록금을 받아치긴 거예요. 그리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죽는다고 집을 못 가서 친구네 집을 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모가 왔는데 엄마랑 얘기하다가 막 어머니가 누구누구 지금 서울에서 대학 잘 다니고 있어. 애 하나 서울 학교 공부시키면 너무 힘들다고 그냥 등록금 내면 좀 이따가 또 등록금 또 나오고 3개월씩 또 엄마한테 무슨 소리냐고 무슨 대학 등록금을 3개월마다 내냐고.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렇죠? 1년에 한 2번 내지 무슨 등록금 4번씩 내냐고 그래서 2번 받은 걸 4번씩 받아 챙기고 걸리고 그 다음에 못 갔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with hold. hold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니까 억제하다, 유보하다. 괜찮네요. 그 다음에 withstand. stand. 뒤에 서서 버티는 겁니다.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됐어요? withstand. 이 with가 접두어로 쓰는 가장 대표적인 세 단어입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서부터는 어차피 오늘 이 부분을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오늘 느꼈겠지만 앞에 있는 거 가볍게 2-3번 정도 읽어보셔야지 뒤에 거 풀면서 그렇죠. 앞에 거 리마인드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 살짝 여러분하고 풀 거예요. 같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 있게 이거를 다 풀어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걸 여러 번 그렇죠. 복습해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세요.